호반의 도시, 낭만의 도시, 그리고 유시진 작가님의 작품 오늘 실제 배경지죠. 바로 춘천입니다. 춘천 가는 길은 언제나 괜히 설렙니다. 추억으로 공유된 우리의 어느 한 시절 속 장소기 때문일까요? 서울에서 그리 머지않은 곳에 멋진 강과 호수와 숲이 있다는 점은 주머니 얄팍한 젊은이들에겐 큰 매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춘천은 언제나 청춘과 낭만의 대명사 같은 도시였습니다. 새로 등장했던 경춘선 기차의 별칭도 RTX 청춘일 정도였죠. 물론 많은 분들은 경춘선 무궁화호를 추억하시겠지만요. 이번에 소개하는 만화 O는 바로 이 춘천을 무대로 합니다. 작중에선 시잇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판타지 소설가이자 얼마 전 시시로 이사해 살고 있던 주인공 하재경이 서울에서 열린 출판사 송년회에서 스쳐 지나간 일러스트레이터 이사연의 그림책을 만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던 사이였고 그의 책을 사야 될 이유도 딱히 없었지만 하재경은 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으며 그만 눈물을 쏟고 말죠. 이유 모를 눈물,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린 저자 이사연을 향해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 하재경은 마침 같은 시시에 살고 있다는 이사연의 집을 무작정 찾아갑니다. 두 남성 간의 알 수 없는 끌림과 기묘한 관계에 대한 묘사는 출간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깊은 긴장감과 재미를 느끼게 하지만 작중 하재경의 신작 소설과 현실이 교체하며 진행되던 이야기가 실은 주인공들의 과거와 현재였음을 드러내는 구성은 굉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하재경의 집 근처입니다. 바로 소양일교라는 다리죠. 화면 이쪽이 남쪽이고 반대편이 북쪽입니다. 온에서 그 주인공이죠. 재경이 집이 있는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실제 배경을 참고로 해서 그려져 있는데요. 그 작품 안에서 보시면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강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배경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좀 적막한 느낌도 있고 조용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은 시가지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 있으면 굉장히 한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파트에서 내려보는 강의 풍경, 그 강에서 보시는 다리인데요. 그 다리를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소양일교입니다. 일방 통행도로라서 이쪽에선 건너갈 수 없는 굉장히 낡은 다리. 하지만 다리가 끼고 있는 풍경은 정말 예사롭지 않지요. 이 소양일교에 와보시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쯤 와보시면요, 이렇게 숨막힘이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에 이 소양일교가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소설은 되는데 왜 비슷한 시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2000년에 발표됐거든요. 유시진 작가님의 온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2003년이니까요. 그런데 왜 소설, 그것도 심지어 지면도 아니고 전자책으로 발표된 작품, 꽤 그러니까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작품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데 만화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왜 없을까요? 춘천시에 유시진 작가님의 온의 배경지에 바로 이 소양일교가 주요 배경지도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병기해 주시길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 소양일교를 그럼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소양일교 한가운데서 바라본 소양강 풍경도 참 탁 트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소양일교가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양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다리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때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과 맞서 싸웠던 교전이 일어났던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난간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교전이 굉장히 치열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도 하죠. 게다가 이 다리가요, 날개도 낡았는데 뭘 보면 더 알 수 있느냐, 이 다리의 통과 높이가 고작 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기 보세요. 네, 1.8m를 넘어가는 그 차들은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방 통행이에요. 차량을 약간 좀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난간이요, 다리 난간이 굉장히 낮아요. 원래 난간이 이 정도인데 제 허리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살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난간은 새로 여기다 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뭐 이런 것들도 안내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지난해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원래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강 밑에까지 거리는 좀 있습니다. 난간은 낮아도 다리하고 강가의 그 높이 차는 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낚싯대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소양일교를 다시 되돌아가서 주인공이죠. 작품 속 주인공인 하재경의 집이 있는 향해 보겠습니다. 소양일교 북단에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재경이 살던 아파트로 향하게 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이 산책로에서 바라본 강 아래쪽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하재경이 사는 아파트로 진입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1994년 11월 준공된 제법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모양새 자체는 사실 어딜 가나 비슷하긴 합니다. 만화 속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특별해지는 까닭은 바로 이 풍경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만화 속에서도 이 풍경을 보며 하재경은 종종 생각에 잠기고 독백을 하고 이 사연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굉장한 풍경이죠. 근데 더 굉장한 건 바람입니다. 작품 속에서 재경의 집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아파트 이름까지 밝히진 않을게요. 여기가 이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야 하면서 몰려가는 그런 일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작품 속의 풍경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셔서 조용히 구경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어디냐, 여기까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소양일교 있죠? 소양일교 바로 앞에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이다, 그 아파트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바람이 너무 세서 카메라가 날아갈 것 같을 정도로 조금 위험했어요. 특히나 약간 높은 곳으로 가니까 막 바람이 너무 세서요. 새들도 날개가 밀릴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바람이 너무 센 것만 빼면 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경이 너무 호젓해요. 조용하고 차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정도 빼면은 정말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좋네요. 서울의 한강뷰가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하재경은 대체 이런 집을 어떻게 얼마에 구했을까요? 괜히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호기심이 마구마구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하재경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사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사연의 집을 특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1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도, 이 춘천시에 왔을 때에도 이사연의 집이 어디냐 대체 찾다 못해가지고 그냥 물음표를 찍어놓고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상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유시진 작가님께 여쭈었어요. 작가님도 근데 집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 특정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취재를 하실 때도 집하고 마당하고 거리하고 여기는 동일하진 않다고 하시네요. 근데 다만 어디를 보고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춘천시 신부급입니다. 신부급 모든 마을을 다 뒤질 수는 없어서 역시나 그걸 뒤질 수는 없어서 한번 혹시나 하고 작품 속에 등장했었던 그 키워드 초록색 지붕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이래저래 좀 찾아봤는데 역시 똑같은 곳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사연의 집을 찾진 못했는데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 춘천 막국수 체험 박물관이 나옵니다. 1년 전에 막국수가 궁금해서 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사연네 마을 안에 있었네요. 박물관 전시물은 그야말로 박물관스럽습니다. 작가님께 주인공들이 막국수나 닭갈비를 좋아할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하재경은 서울 출신이니까 당연히 관광객처럼 이것저것 먹어봤을 테고 이사연은 지역 주민이라 별 관심 없어도 일로 손님이 오면 마찬가지로 관광객 모드로 따라가지 않았겠냐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아쉽게도 못 봤는데요. 6월쯤에 근처 메밀꽃밭에 가보시면 짧은 기간 동안 메밀꽃이 만개하는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왕 온 김에 막국수를 한번 직접 뽑아 먹어볼까요? 남기는 못하는 한 사람으로 이해는 가지만 저는 주기적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가장 짝짝으로 누가 좋을까? 2년 만에 한번 먹어봅니다. 직접 뽑은 막국수. 원래 메밀이 함량이 높으면은 잘 끊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춘천 계신 분들은 쫄깃쫄깃한 것보단 많이 끊어지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원래 이 막국수의 맛이라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막국수를 처음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쫄깃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밀가루를 좀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밀가루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메밀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아마 60%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꽤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막국수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시내 식당 이런 데보다도 직접 면을 뽑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국수를 먹고 돌아 나오는 길에 또 굉장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과연 춘천은 호반의 도시네요. 근데 바람은 참 여전합니다. 하재경의 집에서 내려다보는 소양강 풍경하고 그리고 소양 일교 풍경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조금 더 멋있게 보고 싶으시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같은 장소지만 조금 더 멋있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만화 속 장면도 멋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자, 해가 좀 뉘엿뉘엿하기 시작한 타이밍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상류 쪽으로 그 다리에서 상류 쪽으로 조금만 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진국입니다. 햇살의 위치에 따라서 같은 공간도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소양 일교하고 소양강 주기를 보셨으면 이제 그 대단원을 한번 맛보셔야죠. 소양강 천여상 있는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이 온과 함께 소양강의 정취를 만끽하는 여행이니만큼 대단원은 역시 소양강의 상징물에서 맞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래비 앞에서 노래를 재생해주던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고장난 걸까요? 노래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보면 소양강 처녀상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큼직한데요. 소양강 처녀 노래 가사가 담은 애수와는 인상이 조금 다릅니다. 노래와 어울리는 동상들은 사실 소양강댐 쪽에 2개가 있고요. 이쪽의 동상은 왠지 나 버리고 갔다간 경칠 줄 알라 라는 느낌이에요. 위풍당당함으로는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열사상이 떠오를 정도라고 할까요? 어쨌든 정말 해가 떨어져가는 풍경을 물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토스팟이니 기왕 오셨다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행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일정으로는 이디오피아 집을 골라보았습니다. 이디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 앞에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1968년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하면 강릉이 떠오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원두커피 원조집은 춘천에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황실 근위병을 파병했었던 이디오피아의 옛 황제가 1968년 5월 방한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 요청에서 건립된 곳입니다. 개관 당시에 현판과 함께 보내온 생두를 볶았던 것이 한국 원두커피의 출발점이 된 셈이죠.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를 넘기는 바람에 1년 전에 가봤던 아래쪽 매장은 닫았더라고요. 2층 매장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문에 커다랗게 있는 황금사자 문양은 이디오피아 옛 황실이 사용을 허락한 상징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이후 공산화되어서 황제가 폐위되었지만요. 역시 춘천다운 강가 풍경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춘천을 찾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통해서 커피 문화를 처음 접하고 즐겼다고 하는데요. 춘천이란 공간의 독특한 분위기와 역사를 만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에디오피아 집에서 카페라떼 한 잔을 시켰습니다. 평소 커피를 안 마시는 편이지만 이런 곳에선 한잔 해줘야 되겠죠. 맛있었습니다. 춘천은 온 속에 담긴 고요하고 적막한 풍경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현계와 이계의 경계를 묘사되기도 하는 물의 정치를 이만큼 독특한 색채와 시간축 속에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 춘천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이번에 다녀오면서도 새삼 다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겐 경춘선과 MT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이 공간. 이번엔 온 만화책을 들고 한번 다시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요?